네,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추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절반을 넘어섰죠. 자,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한번 강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어탐목이요 자다 학피연이라 송작 연객계요 월이 독서 등이라. 자, 세연 벼를 씻으니 그러죠. 어탐목 물고기가 먹물을 삼키고 자다 차를 다린다 그랬죠. 자다 학피연이라. 학피연 학이 연기를 피해 날아가는 도다. 송작 연객계요. 송작은 요 작이나 바르타꾸지나 위는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 비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소나무는 연객계 손님을 맞이하는 개, 요 덮개인데 여기서는 일산이라든지 양산이죠. 자, 햇빛을 가리는 그러한 양산과 같은 일산이 되고 월이 독서 등이다. 자, 다른 독서, 글을 읽는 등불이 되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화락 연불소요 월명 애무면이라 월작 운간경이요 풍이 중리금이라. 자, 화락 꽃이 떨어지는 거죠. 연불소 하면 연 여기서는 좀 아련하고 불쌍하고 애틋하고, 자, 사랑스럽지만은 아련하고 불쌍하고 애틋한데 꽃이 떨어지니까 그 애틋한데 불소 즉 쓸지 못한다는 거죠. 청소할 때 쓸 소자죠. 그 다음에 월명 달이 밝으니까 애무면이니까 그 달빛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네. 월작 운간경이요. 운간경 그러면 운간 달 사이의 경, 자, 거울이 된다는 거죠. 앞에 자기 뭐뭐가 되다는 피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풍이 바람이 된다는 것인데 중리금 죽 대나무 속리자죠. 대나무 속에 금하면 검은고죠. 자, 그래서 바람은 대나무 속에 검은고가 되네. 자, 그 다음에는 국수 월제수요 농화 향만이라 오야 등전주요 유월 정하추라. 자, 국수 하면 요 국자는 양손을 가지고 물을 움켜뜨는 움켜뜰 국자가 그랬죠. 그래서 물을 움켜쥐니 그 물속에 월제수라 달이 손에 있다는 것이죠. 농화, 농은 희롱하는 거죠. 꽃을 희롱하니 향만이라 향기가 꽃을 옷이죠. 향기가 옷에 가득 차네. 향기가 옷에 가득 차다는 거죠. 향만이라고 했죠. 자, 오야는 어제 이제 도표를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 보면 자시 원래 술시가 초경이고 일경이니까 술, 해, 자, 축, 인해가 인시입니다. 인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밤의 끝자락이고 새벽의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어둠을 갖고 있는 깊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야 깊은 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깊은 밤에도 등전주요, 등촉, 등불 앞에 낮주자죠. 대낮이다. 자, 깊은 밤도 등불 앞에서는 대낮이 되고요. 6월에도 정하추라. 정자 밑에는 이미 가을이라네. 정하추. 6월은 음력 3월 6월 해가 6월까지 했으니 여름을 나타내는데 가을이 오기 직전 한창 여름이 기승을 떨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늦여름 정도니까요. 이미 늦여름인데도 정자 아래서는 가을이 와 있다네. 6월 정하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거 인두백이요 출의 수엽황이라. 우후산 여목이요 풍전초사취라. 여기는 이제 세 개 두 개로 끌고 있는 게 맞겠죠. 자, 우후산 세거부터죠. 세거는 세월이 가니까 인두백, 사람의 머리 인두가 백 허옇게 되고요. 출에 가을이 오니 수엽황이라. 수엽이니까 나무잎이죠. 나뭇잎이 황, 여기서는 노래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후산, 비가 온 뒤에 산은요 여목, 여는 뭐뭐와 같다라는 수로로 쓰였고요.
되고요. 목은 목욕의 목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목은 머리 감는 것, 머리 감을 목자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 감을 목이니까 마치 비 온 뒤에 사는 그 산이 우뚝 솟은 산이 머리를 감은 것과 같고요. 풍전초, 바람 앞에 풀은요, 산들산들 흔들리니까 마치 취, 사는 닮은 같을 그래서 술에 취한 거죠. 술에 취한 것과 같다네. 자, 인분천리외요. 인분천리외요. 흥제 일외중이라. 춘이 무분별이요. 인정 유심천이라. 자, 인분, 여기 분은 분리되다, 이별하다, 떠나다는 의미고,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고요. 흥제 일배중이라. 흥은 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로입니다. 일배중, 술 한 잔 속에 있다는 것이죠. 흥은 술 한 잔 속에 있구나. 춘이, 봄의 뜻은 무분별, 분별이 없지만, 자, 인정, 사람의 마음, 인정은 유천심이라. 자, 얕기도 하고, 깊기도 하구나. 얕고 깊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락 이전 춘이요 산심연우사라. 산의 산 부진이요 노종로 무궁이라. 화락이죠. 산낙이 아니고 화락. 꽃이 떨어지니, 자, 화락 이전이니까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 바로 봄이요. 그리고 산심연후, 산이 깊어진 연후, 산이 깊어진 뒤에야 사인데 비로소 절이 있다는 의미죠. 산에 산 밖에 산이 있고, 그 산 밖에 산이 있어 부진,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중로, 길 속에 또 다른 길이 있어서 무궁, 여기 또 끝이,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죠. 자, 그래서 길 가운데 길이 있어 끝이 없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모 창산월이요 천한 백옥빈이라. 소원 앵가허리요 장문 천무다라. 접이죠. 나비접이죠. 접무다라. 자, 일모 날이지죠. 해가 저무니 창산 푸른 산이 멀어지고요. 멀어 보이고요. 천한 날이 차가우니 백옥빈이라. 백옥 초가집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빈 하면 가난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적막하고 쓸쓸하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소원, 작은 동산에는 앵과 헐, 꾀꼬리 앵이죠. 꾀꼬리 노래 소리가 그러니까 쉴 헐자이기 때문에 쉰다는 말인데 그친다는 거죠. 꾀꼬리 노래에 그치고, 장문, 길고 큰 문에는 전무니까 나비춤이, 나비들이 춤을 많이 추고 있더라. 나비춤만 많구나. 그렇게 시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창 등이멸이요 월옥 목난성이라. 일모 개등시요 천안 조입첨이라. 자, 풍창, 바람창이죠. 바람이 부는 창이겠죠. 바람이 부는 창 앞에 그 등불은 멸은 이제 소멸하다, 꺼지다는 의미죠. 꺼지기 쉽고요. 월록이니까 달빛이 드는 집을 이야기하겠죠. 자, 달빛이 드는 집은 목난성이라. 꿈을 꾸기가 어렵구나. 꿈꾸기 어렵구나. 일모, 날이 저무니, 해가 저무니, 개등시요. 요 시자는 횟대시라고 그랬죠. 닭들이 횟대에 오르고요. 천한, 그러니까 천은 여기서 날씨라고 그랬죠. 날씨가 차가워지니 조입첨이라. 새들은 입첨, 첨은 처마첨이라고 그랬죠. 처마첨. 처마로 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야광 천저수요 강청 월근이니라. 풍구 군비아니요 월송 독고주라. 자, 야광 하면 야는 들야자이라, 광자는 원래 이제 환하다, 밝다, 환하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넓을 광처럼 들이 훤하니, 들이 넓으니 그런 의미겠죠. 천저수요, 하늘이 나무 위, 바로 나무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고, 강청, 강이 푸르니 월근이라.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한다네. 풍구, 구가 말물구자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수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mon다는 거죠. 군비, 안을, 무리군이니까 무리를 지어서 나는 기러기들을 몰어오고요. 월송 독고주라.
월송, 다른 송, 여기 전송하다 보내는 의미죠. 다른 독거주 홀로 가는 배, 독거주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 10번째, 마지막이었죠. 자, 새우, 지중간이여, 미풍, 목말지라, 화소, 성미청이여, 조제, 누난간이라. 조제, 누난간이라. 자, 새우니까 새우, 그러면 여기 가는비, 즉 가랑비입니다. 가랑비를 우리가 보려면, 못에 떨어지는, 근데 지중간, 자, 못 가운데, 못 한가운데에서 알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요. 미풍, 아주 작은 산들바람, 그죠? 아주 가는 미풍, 산들바람은 목말, 그 나무 끝에서 알 수 있다네. 자, 화소, 꽃이 웃는다는 거죠. 꽃이 웃어도 성미청이요. 성, 소리가 미청, 들을 수 없고요. 조제, 요 제자는 울제자죠. 새가 울어도 누난간이라. 눈물로 짜죠. 난간하면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적으로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글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여러 상황들, 배경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보시면 보다 더 이 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적으로, 문장적으로 글귀 해석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4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백로 천점설이요, 광행 일편금이라. 도리 천기금이요, 강산 일화병이라. 자, 백로, 이 백로죠, 백로. 백로가 뭔지 알죠? 새죠, 하얀새. 자, 해오라기처럼 하얀새고, 천점. 백로가 주어가 되었고요. 천점설이. 자, 천점의 눈이다. 이것도 판단문이죠. A는 B이라는 판단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로라는 명사와 천점설이라는 명사구, 자, 천점이 천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눈이라는 것이죠. 자, 저 하늘에 백로들이 때를 지어서 날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 눈이 내린 것 같은 천개의 점 같은 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로는 천점, 천개의 점의 눈이요, 눈발이라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A는 B이다는 판단문입니다. 그 다음에 황행은 누런 꾀꼬리죠. 꾀꼬리 행자니까. 누런 꾀꼬리는 또 역시 하늘에 누런 꾀꼬리가 요 한 마리가 날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날고 있으니까 한 조각의 금붙이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로는 천점의 눈발과 같이, 그죠? 하늘에 는 눈과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황행 누런 요 꾀꼬리 한 마리는 자, 한 조각의 금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 조각의 금이로구나. 그래서 A는 B이다라는 판단문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는 이제 배도자고, 리는 오얏리자죠. 여기서는 배나 오얏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꽃 아니면 복숭아꽃이라든지 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리라고 하면 시속에 많이 나오죠. 배꽃과 오얏꽃은 봄이 되면 아주 작으면서도 온데 지천에 널려있는 꽃, 그죠? 배꽃과 오얏꽃인데 이 꽃들이 천기금이라. 천개의 기, 요 배틀기자죠? 우리가 배를 짤 때 있는 그 배틀이죠, 배틀. 배를 짜기 위한 기구죠. 그 천개의 배틀로 만든 짠 비단과 같구나. 비단이요.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배꽃, 오얏꽃은 천개의 기계로 만든 비단과 같구나. 비단금자죠. 비단이고, 강과 산이죠. 일반적인 우리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산은 일화병이라. 자, 한 폭의 병풍이로다. 병풍이다. 제가 뭐뭐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앞쪽에 있는 백로는 천개의 눈발과 같고, 요 누른 꾀꼬리는 한 조각의 금붙이와 같고, 그리고 복숭아와 이 오얏꽃은 이 천개의 배틀이 수놓아 있는 비단과 같고, 또 강과 산은 한 폭의 병풍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A는 B이다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자, 백로는, 자, 여기 나왔죠. 백로는 천점의 눈이요. 누른 꾀꼬리는 한 조각의 금이로구나. 복숭아꽃, 여기서 복숭아꽃이라고 했으면 배꽃도 상관없습니다. 자, 복숭아꽃, 배꽃은, 오얏꽃은
일천의 배틀이 만든 비단이요. 강산은 한 폭에 그린병풍이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사와 명사구, 결국은 천점이 요 설을 꾸미고 있고요. 일편이 금을 수식하고 있고, 천기가 금을 수식하고 있고, 간폭이 요 병풍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명사구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판단문이라면 나는 학생이다. 나와 학생이라는, 자, 나는 일반적인 대명사하고 학생은 명사죠.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할 때는 크게 나누면 이 주부에 있는 나와 학생은 명사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나 한문이나 현대중국어에서는 이제 조사란 개념도 없죠. 그리고 이 이다는 원래 명사 뒤에 붙는 이 주격조사 이에다가 종계열사 다가 붙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장이 한문 문형에서 이제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면 뒤에 있는 명사는 뭐 비록 한자에는 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다, 이로다, 뭐 이면서처럼 이제 이가 들어가면서 명사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롭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단문이라죠. A는 B이다라는 판단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형입니다. 자, 조숙 지변수요 승고 월하문이라 도천 파저월이요 선압 수중천이라. 자, 조숙이죠. 제가 도 아니고 조자니까 세조자죠. 새가 잔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 수로가 되죠. 새가 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느냐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장소이기 때문에 보러 보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고. 자, 연못가의 나무에서 잔다는 거죠.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잔다. 그래서 요 지변이 수를 꾸미고 있죠. 연못가 나무에서 잠자고. 승고 월하문이다. 요 승은 일반적인 중이죠. 승려죠. 승려가 고, 요건 이제 문을 두드릴 고자입니다. 문 두드릴 고. 자,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높을 고자가 큰 대문이 있는 성체와 같은 큰 집을 있고, 그 집 앞에서 요 치는 거 칠복자죠. 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릴 고자예요. 그래서 주어 수로입니다. 자, 어디냐? 월하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월하, 달 아래에 있는 문, 달빛 아래에 있는 문을 두드리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니까 이 목적어와 같이 우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간혹 그 중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현대중국어의 현대중국어 문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대중국어 문법에서 나타나는 보어와 우리 고문에서 나타나는 보어는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의 그 보어용법과 전통적인 우리 한문의 보어용법은 다르고요. 또한 뒤에서 나오는 현대중국어에서는 수로가 정해지고 나면 뒤에 나오는 수로 보호를 제외하고 뒤에 나온 것들은 무조건 목적어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말에 따라서 을을이라고 무조건 말이 나온 데서 목적을 한 게 아니고 실제 이 주어와 수로의 관계에서 이 주어의 객체가 되는 대상이 될 때는 수로를 고려하여 대상이 될 때는 이제 목적어이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여러 이제 배경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행위의 다른 대상일 때는 보호로 본다는 거죠. 그 보호가 바로 앞에 있는 수로를 보조적으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새가 잠잔다는데 연못과 나무에서 잠잔다니까 장소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죠? 장소. 그래서 새와 장소가 이 주체와 객체 잠자다는 걸 가지고 목적으로 보느냐 보호로 보느냐 이 문제는 각 언어마다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문법 체계에서 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목적어다 보호다 할 때 왜 이게 목적어인데 보호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텐데 아무튼 자, 우리가 인식할 때 정확한 대상이 되는 을을이 대상이 되는 을을 객체가 되는 을을이 올 때는 우리말로 붙일 수 있을 때는 목적으로 보고요. 그 외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에게,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누구 뭐도 로 같이 이 부사적인 부사격 조사들이 붙을 때는 대부분 이제 보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그죠? 도천 파저월이죠. 도는 노도죠. 배를 젓는 노죠. 아시죠? 배를 젓는 노입니다. 노는 자, 뚫을 천자죠. 뚫는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파저월이라 물결 파자죠. 물결 파도 물결 할 때 물결 아래에 있는 달을 뚫고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압, 선은 이제 주어고 압이 누르다는 수로죠. 자, 수중천. 배는, 그죠? 배를 젓는 게 바로 노니까, 그죠? 배는 압,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배의 밑부분이. 물 아래에 하늘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저 위에 이제 하늘에 달이 떠 있고요. 어떤 망망대해라든지 아니면 고향 큰 호수와 같은 데인데, 배가 있다 칩시다. 배가 있으면, 배를 전저 노가 있고요. 아니, 돛담배라 칩시다. 돛담배 쓸 것 같으면, 사공이 노를 저어 가죠. 노를 저어 갈 때, 실제 하늘에 있는 달빛이 비쳐서 크기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가서 이 달이 물에 비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놓쳤다 보니까 이 물에 비추어진 달을 뚫는 것과 같고요. 또한 하늘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색깔이나 무늬를 투영하고 있는 이 물이죠. 호수라든지 바다가 하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수중천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밑에 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실제로는 이제 물 표면 물을 누르고 있지만은 물 속에 투영된 하늘을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 이제 동양적 사상이 이제 천수상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서 다 왔다, 기인했다라는 천수상의 어떤 사상 기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숙, 지변수요. 자, 조숙, 새가, 그 새는 잠을 잔다는 거죠. 못가에, 연못가에, 나무에서 잠을 자고요. 승려는 월하문이라 달빛 아래에 있는 문을 두드리고요. 자, 노는, 사공이 노를 젓겠죠. 노는 뚫는다, 파저월이라. 자, 물결 아래에 있는 달을 뚫고요. 노를 저으니까 뚫는다는 거죠. 비춰진 달을 뚫는다. 그 다음에 배는 누른다는 거예요. 그 배 밑에 있는 표면이 수중천. 자, 물속 하늘을 누르고 있네.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자연에 대한 아주 다양한,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고산 백운기여 평원방초록이라. 수연천 공백이여 풍여월 상천이라. 자, 풍여월 상천이라. 자, 이거는 좀 끓는 게 조금 문맥 단위가 좀 다르죠. 자, 고산,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이고요. 장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 밑에도 이제 대꾸니까 평원 하면 넓은 들이죠. 자, 높은 산에는 백운, 흰 구름이 일어나고요. 자, 그죠? 흰 구름이 일어나고요. 자, 원래는 고산이 뒤에 있다 볼 것 같은 목적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흰 구름은 높은 산에서 일어나고요. 목적어가 이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방초록이라. 방초. 요 방자는, 꽃다울 방자죠. 자, 꽃다울 방인데, 꽃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방향제, 우리 향수할 때 방향제라고 표현하죠. 이쁘다, 향기롭다, 좋은 냄새,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이제 방자를 쓰고요. 그래서 방초하면 향기로운 풀이나 아니면 곱고 어여쁜 그런 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초이니까 고운 풀이 푸르고요. 자, 평원에는 고운 풀이 푸르다는 겁니다. 자, 높은 산에서는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적, 시간 장소는 일반 부사적인 의미로 가지면 문장 전체 앞에 나와서 배경을 이끕니다. 자,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흰 구름이 일어나고요. 드넓은 평원에서는, 들판에서는 향기롭고 고운 풀이 푸르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수연천 공벽이요. 자, 물은 연천, 하늘을 이어서 함께 푸르고. 이 문장에 볼 때는 원래는 수벽이에요. 수벽이니까 여기 수가 주어가 되고 벽이 물이 푸르다는 거예요. 물이 푸르다는 게 전체 문장의 중심어이고요. 자, 그러니까 물은 하늘을 이어서 함께 푸르고. 우리 보면 바다에 나갔을 때, 아니면 큰 호수에 나갔을 때 보면 수평선 있잖아요. 수평선. 요 수평선에 있는 물과 그걸 맞닿아 있는 요 하늘이죠. 맞닿아 있는 하늘이. 그래서 요 물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그래서 연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나 호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다. 푸를 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수, 연천, 공벽이요 함께 부르고. 자, 풍여월, 바람은 여월, 달과 더불어서 쌍청. 요 쌍은 우리 뭐 한 쌍, 두 쌍, 쌍둥이 할 때 쌍자죠. 두 개를 나타내는 쌍이죠. 똑같이 닮은 쌍인데, 일반적으로 이 부사로 쓸 때는 요것도 다시나 아니면 모두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공감할 때 공이기 때문에 함께 아니면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입니다. 쌍청. 자, 그러니까 모두 푸르다. 자, 바람은 달과 더불어서 달과 함께 모두 푸르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보다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백운기요. 고산 높은 산에는 흰구름이 일어나고요. 저 넓은 평원에서는 아주 곱고 이쁜 풀이 푸르구나. 자, 물은 하늘을 이어서 함께 푸르고 바람은 달과 더불어서 모두 푸르다네. 여기서 좀 맑을 청자니까 막다네 아니면 맑아라 이렇게 해석해놨죠. 그죠? 자, 시적으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면 됩니다. 실제 뒤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감수성에 맞게끔 다시 한번 풀이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문장 공부나 시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밖에 좀 모르겠습니다. 소리 자체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이라 가지고 기계 소리가 좀 들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산영 퇴불출이요 월광 소환생이라 수조 부한모리요 산눈 단부연이라. 자, 여기 보면 요 요거는 추라고 읽을 때가 있고 퇴라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추. 우리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추 하면 이제 밀다라는 말을 쓰죠. 밀고 당기다. 물리적으로 문의 손잡이를 당길 때 다 추를 쓰는데, 우리 보면 이제 요 인자도 그렇죠. 끌 인자, 당길 인, 밀 인 두 개 다 씁니다. 그런데 요 밀다는 말은 사람을 밀다, 문을 밀다 라는 그 밀다 뜻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추하면 우리 추천하다, 사람을 추천하다 할 때 선택해서 좋은 상태로 대표격으로 이제 우리가 추천하다 쓰죠. 그러면 이 추천하다도 밀다 그러죠. 그래서 저 사람 우리 대표로 밀자 그럴 때 그 밀추자인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밀추는 실제 물리적인 게 아니고 관념상 미는 겁니다. 그래서 천거하다, 추천하다, 받들다는 의미로서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추라고 할 거예요. 또한 어떤 장소를 옮기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천하다 할 때도 추라고 했지만은, 물리적으로 문을 밀고 사람을 밀고 할 때는 퇴라고 했습니다. 퇴라고 읽으니까 여기서는 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영 퇴불출이니까 산그림자가, 그죠? 산그림자는 퇴, 산그림자는 이제 산그림자를 밀어내도 불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퇴불출은 실질적으로 두 개, 여기도 수로고 여기도 수로인 게 두 개의 수로인 거예요, 실질 보면. 그러면 원래는 이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말리을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 말리을 이는 앞에 동사구나 동사구를 이어주는 접속사, 우리말로 칠 것 같으면 연결어미, 그죠? 앞말과 뒷말 연결어미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사적 연결어미는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그림자는 밀었으나 불출, 나가지 않고, 산그림자를 밀었다는 거. 자, 밀었는데 나가지 않고, 요새 상근이 들여져 있다는 거죠. 자, 월광, 달빛은 소. 요 소는 우리 청소할 때 쓸 소자죠. 쓸었으나 환생,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소위 환생입니다. 요 환자는 다시 거듭할 때 요 다시 되돌아올 환자죠. 원래 돌아올 환. 자, 그래서 다시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조니까 물새죠. 수조, 물새. 자, 물새는 자, 물새니까 일반적인 호수가 물이 있으면 오리라든지 다른 물새들은 아래쪽에 잠수를 해서 먹이를 먹고 또 다시 위에 뛰어오르죠. 그죠? 자, 여기 부예요. 자, 부는 떠오르다, 뜰부자죠.
자, 수조가 물새가 뜨고 다시 하면 물에 잠길 가라앉을 몰이죠. 자, 그래서 떴다가 가라앉는다. 다시 가라앉는다네. 그리고 산구름이죠. 산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네. 산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네. 자,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퇴불출, 소환생, 부환몰, 그 다음에 단부생 해놨는데, 실제 여기 보면 이제 부, 그 다음에 안이불, 요 전부 다 부사들이죠. 부사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퇴와 출, 소와 생, 부와 몰, 단과 연, 전체 이제, 동사와 서술어와 서술어가 이어져서 하나의 우리말로 할 때는 연결 어미로 역할을 하면 돼요. 연결 어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과 함께. 산영 퇴불출이었죠. 퇴불출. 산 그림자는 밀었는데 불출 나가지 않고, 달 그림자는 쓸어냈는데 다시 생겨나고, 수조. 자, 물새죠. 물새는 물 위로 떴다는 거죠. 물 위로 떠나왔는데 다시 물 아래로 잠수를 하고 잠기고, 산 그림자는, 산구름이죠. 산구름은 전체가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졌다네. 자, 구름이 모였다가 다시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산구름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이 5번째네요. 5번째. 자, 산이 아니라 월이죠. 월이 산영계요. 일하 루흔소라. 천장 거무집이요. 화로 젖불내라. 발음이 잘 안됩니다. 제가 해가 짧아가지고. 산이 아니죠. 월이 자꾸 여기 먼저 들어와서. 월이 달이 옮겨가는 거죠. 달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가면 달이 옮겨가는 거죠. 그죠? 달이 옮겨가니까 산그림자가 고칠게, 여기 보면 고치다, 변하다, 그 다음에 바뀌다. 이렇게 세 개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달이 옮겨가니까 산그림자가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일하죠. 일하니까, 여기는 일하는 해 아래가 아니고, 요 하가 위에 요 이자처럼 옮겨가는 처럼 수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요 하자는, 떨어지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해가 떨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수로로. 자, 해가 떨어지다. 날이 저물다는 의미겠죠? 해가 떨어지니 루흔이니까, 누각의 흔적이 요 꺼질 소자죠. 사라져 없다는 것이죠. 요 누각이나 루대의 흔적이 사라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 하늘이 요 길장자인데, 하늘이 길다는 표현보다는 하늘이 높다라는 의미가 낫겠죠. 그죠? 하늘이 높지만은, 요 하늘이 높으니까, 갈것자니까 하늘 위에 가는 거죠. 가지만은 요 집은 잡을 집자죠. 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이 높아서 올라갔지만은 잡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높아서 올라가도 잡을 수가 없고, 요 화자는 꽃하고 노는 늙을 노자지만 수로로 쓰이면 오래되다, 아니면 시들다는 의미죠. 꽃이니까. 꽃이 늙었다. 꽃이 시들다는 게 자연스럽겠죠. 꽃이 시들으니까, 여기 나비 접자죠. 나비가 불래 오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것 같으면, 꽃이 시들으니까 나비조차 오지 않는다. 이게 좀 보다 자연스럽겠죠. 실제 이 오원시라든지 보면 나중에 칠원시에는 너무나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그 조사들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문맥이나 뉘앙스를 갖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공부를 하면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시, 즉 한시의 형태들의 내용들이 나오면요, 그 한시를 읽는 사람마다 우리말로 옮길 때는 다른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시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시를 여러분들의 감성에 맞게끔 한글로 옮겨 적는 작업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월이니까 달이 옮겨가니 산영개요. 자, 산영, 요 산 그림자가 개 변한다는 거죠. 달 점점 달의 위치가 바뀌니까 당연히 산 그림자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하이니까 해가 저무니까 누각의 흔적, 누대의 흔적, 누각의 흔적도 꺼진다,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높아서 그 높은 하늘까지 가봤지만은 무집, 집 잡을 수가 없고요. 자, 화로 꽃이 저무니까 나비조차, 나비도 오지 않는다. 꽃이 지더니 나비조차, 아니면 나비도, 여기서 맡은 높, 아서, 도, 하니, 이런 개념은 한문 문구에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감수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조사들이나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월 장군궁이요 유성 장사시라 소지 황금출이요 계문 만복내라. 자, 여기서도 대부분 뭐랄까 A는 B이다라고 하는 판단문입니다. 자, 초월 달의 처음이니까 초생달이니 초생달은 장군궁이다. 장군의 궁, 활궁자죠. 초생달은 장군의 화살이요. 달이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감히 잡을 수도 없지만은 너무너무 이제 위대하다 보니까 장군의 활처럼 비유를 해놨죠. 그 다음에 유성, 자, 떨어지는 별 있죠. 흐르는 별, 일반 유성이라고 하죠.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로다. 자, A는 B다. 초생달은 장군의 활이고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다. 자, 그래서 A는 B이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두 글자 이상이면 구를 이루기 때문에 초월도 하나의 구고요. 자, 당군궁도 하나의 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구 앞에 주어 뒤에 수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B이다. 자, 초월, 초생달은 장군의 활이다.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다.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생달은 장군의 활이요, 유성은 장사의 살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하면 땅이죠. 수로 목적어예요. 땅을 쓸다는 거예요. 쓸 소자니까. 땅을 쓰고, 그 다음에 황금이 나왔네요. 황금. 자, 그래서 주어 수로 이제 두 문장이 생겼어. 자, 그러면 땅을 쓰니까 황금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속담이 아니라 말에 있죠. 마당 쓸고, 돈 줬고, 그 다음에, 아니, 여러 개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일석이조처럼, 그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죠?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이처럼, 자, 소지 땅을 쓰니까 황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을 쓰니까 황금이 나오고, 자, 문을 여니까 만복이 온다는 거예요. 만복내. 소문 만복내. 계문 만복내, 소문 만복내인데, 문을 여니 만복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선행절이 되고요. 뒤에 있는 황금출이나 만복내는 후행절이 되는 겁니다. 자, 초월 장군궁이요. 자, 초생달은 장군의 활이요. 유성 장사시라.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라. 소지 땅을 청소하니 땅을 쓰니 황금이 나오고요. 문을 여니 만복이 온다. 만복이 오더라. 자, 그 다음에 조추 화간접이요. 계쟁 초중충이라. 조헌 사등수요. 견패 객도문이라. 자, 쪼출축자죠. 쪼출축. 자, 위에 있는 게 돼지시죠. 돼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돼지를 잡으려고 뒤따라가는 것도, 뒤쫓아가는 것도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쫓다인데, 돼지가 무서워서 몽둥이를 들고 돼지를 내쫓는 것도 쫓는 거죠. 자, 어쨌든 따라가는 것도 쫓는 거고, 내쫓는 것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쪼출축자에는 쫓다, 뒤쫓아가다, 내쫓다, 물리치다, 따르다, 추종하다, 옮아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축이니까 새를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수로 됩니다. 자, 화관접, 화관, 나무 꽃 사이점. 화관이니까 꽃 사이에 있는 나비를 쫓았다. 자, 새는 나무 사이에 나비를 쫓고. 자, 이 쫓고는, 꽃 사이에 나비를 쫓고, 나비가 싫어서 쫓아내는 것도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나비를 따라 같이 노는 것도 되는 거죠. 자, 개쟁, 요 닭이죠. 쟁은 다툴쟁자죠. 닭개자에, 요 개쟁이죠. 닭은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수로예요. 초중충. 풀 속에 있는 충, 벌레들과 다툰다는 거예요. 설마 닭이 그 벌레들하고 다투겠어요? 잡아먹는데. 하여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겠죠. 그죠? 지네든 아니면 다른 벌레든 간에. 새는 꽃 사이 나비를 쫓아내고, 닭은 풀 사이에 있는 벌레와 다투도다. 자, 그렇게 되겠죠. 요 혼입니다. 요 혼자인데. 자, 이 혼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인데, 의젓하다 할 때. 그리고 둘째 뜻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우는데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것을 또 혼이요. 자, 말이 길죠? 어린아이 울음 그치지 않을 혼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는 게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가 운다는 거예요. 아주 계속 운다. 이런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저긴다 그러죠. 지저긴다. 이 혼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혼 그러면 새들이 계속 지저귀는 거예요. 자, 새들이 지저귀니까 사등수, 뱀이, 등, 오를 등자에다가 요 나무죠. 나무에 오른 거예요. 그 새가 지저귀니 뱀이 나무에 오르고. 이는 반대됐죠, 그죠? 원래 새들이 나무에다 집을 짓는데 뱀이 그 둥지에 있는 알을 먹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오는 거죠. 자, 뱀이 올라오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거예요. 어쨌든 뱀과 새는 서로 상적이 되는 거예요. 자, 견패, 요 패자죠, 패. 개가 짖을 패자죠, 짖을 패자. 자, 개들이 짖어대니, 짖어대는 거죠. 개가 짖어대니 객도문이라 손님이 문에 도달했다. 문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손님이 문에 오니까 온 걸 보고 이제 개들이 먼저 짖어대는 거죠. 짖어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주인들은 개가 짖는 걸 보고 손님이 왔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요 혼자 이해하시겠고요. 일반적으로 나리를 두 개를 쓰면 요 혼입니다. 혼. 밝을 혼자예요. 밝을 혼자. 우리 그래서 헌하다 그러죠. 헌하다. 자, 정리해봅시다. 자, 조축 화관접이여 개중 초중충이라 조헌 사등수여 견패 객도문이라. 자, 이해가 가겠죠. 새를 쫓는데 일단 뒤에 그죠? 뒤에 해석이 꽃 사이에 요 나비죠. 꽃 사이에 나비를 새들이 쫓는 거죠. 그 다음에 풀 속에 있는 벌레를 닭들과 다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 위에 뱀이 나무 위에 오르니 자, 새들이 계속 지저귀는 거고, 그 다음에 손님이 문에 도달하니까 개가 짖는 거죠. 자, 어쨌든 서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선행과 후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봉이네요. 고봉 탱천립이요. 탱천립이요. 장강 할찌거라. 벽해 황룡택이요. 청송 백학두라. 자, 여기 보면 고봉, 높은 봉우리죠. 봉우리 봉자니까. 그 산의 높은 봉우리는 탱천립. 립은 서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요 탱하죠. 탱. 이런 말 들어봤죠. 분기탱천한단 말 많이 씁니다. 요 탱을 쓰는데, 요 탱이 이제 버틸 탱자예요. 버티다. 버팀목 알죠? 집을 칠 것 같으면 기둥,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버틸 탱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탱탱하다는 것은 뭔가 딱 그것도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늘을 버티고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땅에 쓰면 높은 요 봉우리가 있는데, 요 높은 봉우리가 위 하늘이죠. 좀 마치 하늘을 딱 지주처럼, 기둥처럼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고봉 높으면 탱천립이요. 하늘을 버티고서 서 있다는 거예요. 장강. 장강은 아주 긴 강이죠. 긴 강. 중국의 그 고유명사로서 장강, 장강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긴 강은 할지, 자, 땅을 가르고서, 땅을 나누고서, 이 가르다, 나누다 할 때, 그죠? 우리 할복할 때, 배를 가를 때, 할복할 때, 분할하다, 나누다 할 때, 칼을 가지고서 나누는 것을 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가르다는 표현을 쓰는데, 땅을 가르고서 가고, 그 긴 강은, 마치 그죠? 긴 강은 양쪽에 큰 땅, 대륙을 가르고 가는 것 같잖아요. 자, 그리고, 벽해, 요 푸른 바다죠. 푸른 바다는 황룡택이요. 황룡의 집이다. 이건 판단문이죠. A는 B이다. 자, 푸른 바다는 황룡의 집이요. 자, 청송, 푸른 소나무는 백학의 백학들, 그 하얀 흰학이죠. 흰학의 누각이로다. 누각이나 누대 그러는데, 요 루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땅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누대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풍수라든지 아니면 요즘 말하는 풍치, 풍수, 조경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푸른 소나무는 백학의 누대로다, 아니면 누각이로다.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키가 작은 나무에 요 학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굵고 긴 높은 소나무, 큰 소나무에 보면 그 위에 학들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학들이 이제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학들의 누대,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황룡인데, 황룡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행설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 들어봤죠?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구현무, 그래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오행의 동서남북과 중앙을 배열하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황은 중앙을 상징하고, 요 중앙은 임금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벽해할 때 벽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벽이라고 하죠. 그죠? 누를 벽자기도 하지만 벽이란 소리에 따른 임금벽이란 벽이란 소리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벽해는 푸른 바다는 황룡의 집이라는 거죠. 용은 기본적으로 물을 대표하는 수신이죠. 물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 용왕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용들은 물에서 살고 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용도 용 중에 용이 있을 거고, 그때 최고의 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가장 중앙에 있는 황룡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상을 입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자기네 시조를 황제라고 하잖아요. 황제라, 요 누를 황자에다가 그죠?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사상들이 한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고봉 높은 봉우리는 탱천립이요. 탱천. 자, 하늘 버티고서 서 있고, 장강은 그 땅을 대지를 가르고 가고요. 그 다음에 벽해 푸른 바다는 황룡의 집이요. 푸른 소나무는 백학이 머무는 누대로다. 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도 오동상이요. 풍래 양류변이라 군성 진벽천이요. 낙엽 전추산이라. 자, 월도. 도자는 또 차가다 이르다는 거죠. 이를 도자죠. 달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 주것으로 어디 오동나무 위에 달이 이르니. 자, 그래서 달은 오동나무 위에 이르고. 자, 그리고 풍래 바람은 왔다는 거예요. 양류변. 요 버드나무 양자에다가 버드나무 류자죠. 양류죠. 자, 그 버드나무 가에서 바람이 온다. 그 버드나무 가지가 흐늘흐늘하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월도 오동상이요. 풍래 양류변이라면 달은 오동나무 위에 이르고 바람은 버드나무 가에 불어오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성, 자, 여러 무리를 지는 별들, 뭇별이죠. 뭇별, 여러 별들. 자, 뭇별들은, 무리를 지은 별들은 진벽천이요. 푸른 하늘에서 진을 치고, 진칠진자죠. 진을 치고, 전쟁할 때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 낙엽은요, 떨어지는 나뭇잎 사이죠. 낙엽은요,
전추산, 추산이니까 가을 산에서 전쟁을 치네, 싸움을 하네. 자, 하면 할수록 문장이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자, 월도 오동상, 달이 오동나무 위에서 이르고, 풍바람은 버드나무가에서 온다, 오도다. 그래서 요 도나래가 수로, 그죠? 자, 뭇별들이 푸른 하늘에서 진을 치고, 떨어진 낙엽은 가을산에서 다툰다네. 수로가 정해지고 나면 이야기가 쉽죠, 그죠?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나 주어, 수로, 보호 형태가 대부분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 이 두 가지, 아니면 이 두 가지 형태, 이 두 가지. 그래서 맨 먼저 지난 앞 문법 시간에 15강까지 할 때 첫 번째 했던 그런 운형 공부가 기본 바탕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시 공부뿐만 아니고 뭐 일반 문장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한자 수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기본 한자만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문장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 잠어 약청파요. 호조 명고지라. 우후 간 생슬이요. 풍전송 죽음이라. 자, 잠어. 자, 잠자는 잠수하다, 물에 잠길 잠자죠. 물 잠길 잠자. 자, 그러니까 물에 잠긴 물고기는요.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죠. 물 아래, 물 속에 있는 잠긴 물고기는요. 뛴다는 게 뛸약자죠. 뛸약자. 청파. 자, 맑은 물결에서 뛰놀고. 호조. 요 호는 일반 좋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는 뜻도 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쁜 새는 명운단의 고지, 높은 가지에서, 나뭇가지에서, 높게 뻗어있는 나뭇가지에서 예쁜 새가 울고 있구나. 자, 우후 간 생슬이, 우후, 비온 뒤에 간이라. 우후, 비온 뒤에 간. 요 간은 시내 간자죠. 요 시내도 그냥 일반 시내 개와 다른 간은 계곡 있죠. 그 깊은 계곡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자, 물을 요 간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비온 뒤에 바로 이제 계곡 시내는 생슬. 자, 이건 비파슬자죠. 비파슬이니까 여기서는 일반 비파가 내는 소리, 그죠? 비파 소리를 의미하겠죠. 비파 연주 소리를 내고, 비파음을 내고, 풍전송이다. 풍전송. 바람 앞에 소나무는, 자, 바람 앞에 소나무 흔들리겠죠, 그죠? 바람 앞에 소나무는 주금이라. 금은 검은고 금자죠. 그래서 요 비파슬, 검은고 금, 거꾸로 하면 금슬. 우리 금슬이 좋다 그러죠, 그죠? 자, 주금 할 때, 요 주자는 원래 이제 아래를 주자입니다. 아래주. 아래다는 것은 이 신하가 임금한테 대했던 사실을 아래다. 상소하다. 또 한편으로는 뭐 중요한 거는 또 어떤 물건을 바치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물건을 바치다, 드리다. 이럴 때도 요 주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 요 연주하다 할 때, 함께 연주하다, 뭐 취주하다. 그 다음에 어떤 공목 할 때도 요 주자를 씁니다. 혹여의 진자 있죠, 진자. 요 진시황의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는 요렇게 밑에 벼화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 보면 요자죠. 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주라고 합니다. 주라고. 그래서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진주하다가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주하다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건데, 여기서는 연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주하다 할 때 주자를 씁니다. 연주하면 앞에서 퍼즐 연자를 써서 연주, 그걸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람 앞에 소나무는 검은 거를 연주하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잠어 약청파요. 물에 잠긴 물고기는 맑은 물결 위로 뛰놀고, 예쁜 새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울며, 비혼 후에 시냇물은 생슬 비파 소리를 내고, 바람 앞에 소나무는 검은 고를 연주한다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넉자, 다섯자, 하여튼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으면 아무리 긴 문장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이 식구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빠른 시간에 정리해 볼까요? 잠깐만요. 총자는 잘못됐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걸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로 천점설이요. 자, 백로는 천점의 눈이요. 황행 일평금이라. 황행 누른 꾀꼬리는 한 조각의 금붙이로다. 자, 돌이 복숭아나 배, 그죠? 배나 복숭아꽃이나 배꽃은 천개의 그 배틀이 만든 비단이요. 강산은 한 폭의 병풍이로. 일화병 한 폭의 병풍이로다. 자, 그 다음에 조숙 지변수. 자, 조숙. 자, 새들이 쑥 잔다는 거죠. 연목가에 나무에서 자고요. 승고 월화문이요. 자, 승려는 달빛 아래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죠. 그거라 했죠. 뭐고 노도자죠. 저도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나요. 노죠, 노도자. 자, 노를 젓다 할 때 지금 노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도천 파저월이요. 자, 노는 뚫는다는 거죠. 파저월. 자, 물결 아래에 있는 달, 물 아래에 있는, 파도 아래에 있는 달을 뚫고요. 자, 배는 누른다는 거예요. 수중천, 물 아래에 있는 하늘을 누른다. 자, 그 다음에 고산 백운기요. 평원 방초력이다. 자, 고산, 높은 산에는 흰 구름이 일어나고요. 자, 넓은 들판에는 자, 이쁘고 아름다운 그 풀들, 고운 풀들이 푸르고요. 그 다음에 물은 하늘을 이어서 함께 푸르고, 바람은 달과 더불어서 모두 말단에. 오른쪽 해석 말고 글만 보고 해석하세요. 자, 산영 퇴불출이라고 했죠. 산그림자가 밀어냈는데 다시 나타나고, 달빛이 쓸어 없앴는데도 다시 생기고, 자, 물새는, 그죠? 수죠. 물새는 뜬데 다시, 자, 물 밖으로 나와서 떴지만은 다시 물에 잠기고 빠지고, 산에 있는 산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네. 산운단부련이죠. 자, 월이 산영계요. 월이 달이 옮겨간다는 거죠. 산 그림자가 변하고, 달이 옮겨가면서, 달이 위치를 바꾸면서 산 그림자가 변하고, 일하, 요 하는 떨어지다, 지다는 의미라고 했죠. 해가 떨어지니 날이 저무니 누각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다네. 소멸했다네. 자, 천장이니까 하늘이 높은데 그 높은 곳을 올라가려니까 무집, 올라가도 잡을 수가 없다. 무집, 잡을 수가 없고요. 화로, 꽃이, 이거는 이제 시들다는 거죠. 꽃이 시들으니, 자, 젖불내라. 이 나비는 불내 오지 않는다. 나비조차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초월 장군궁이요. 초는 초생달이죠. 초생달은 장군의 활이요. 유성 장사시라.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로다. 소지, 땅을 쓸었는데, 땅을 쓰니 황금이 나오고 황금출이요. 문을 열니 만복이 온다. 개문, 만복내라. 자, 조추 화간접이요. 자, 새를 쫓아냈는데, 그 새는 쫓아냈다는 거죠. 주어수로 나타나죠. 화간접, 꽃 사이에 있는 나비를 쫓아내고, 닭은 다툰다는 거다. 초중충, 풀 속에 있는 벌레와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끊이지 않고 우는 거, 여기서 이제 지적인다 그랬죠. 새는 지적이는데, 사등수, 뱀이 등수, 나무를 오르는 것을 보고 계속 지적이고, 짖을 패자죠. 개는 짖는다는 거예요. 객도문, 객이 문에 도달한 것을 보고 계속 개가 짖는다. 개가 짖으니 결선이 문에 이르렀나 보다. 자, 그 다음에 고봉 탱천잎이라고 했죠.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서 있고, 긴 강은 할지 땅을 가라면서 가고,
그 다음에 벽해, 누른, 아니다, 푸른 바다는 황룡의 집이고, 푸른 소나무 청송은 백학의 누대로다. 누각이로다. 누대로다. 거처란 거 먼저 거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월도 오동상. 달은 오동나무 위에 이를 뒀죠. 바람은 양류변이라. 버드나무 가에 오고. 군성 뭇별들은 벽천 푸른 하늘에서 진을 치고, 낙엽 떨어지는 나뭇잎파리는 가을 산에서 다툰다네, 싸운다네. 그죠? 그래서 도래, 진, 전 전부 다 수로로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깐만요. 지우고. 자, 잠어, 약청파. 자, 잠어. 자, 물에 잠긴 물고기죠. 물에 잠긴 물고기는 뛴다는 거예요. 자, 맑은 물결 위에 뛰고, 호조, 고운 새는, 이쁜 새는 운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고지, 높은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고. 자, 우후간 하면, 자, 비온 뒤에 계곡에 있는 시내는 생슬, 비파 소리를 내고요. 비파설자죠. 풍전송이라. 바람 앞에 있는 소나무는 자, 주금이라. 요 주는 여기서 연주하다 그랬죠. 그죠? 검은 거를 연주한다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추구편 네 번째 시간을까지 가져봤습니다. 뭐 가능하면 1시간 정도에 맞춰서 이 긴 여러 장편의 식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어찌하나 시간은 좀 뭐랄까 촉급하고 뭐 좀 늘어지게 또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1시간 텀을 맞춰 가지고 그냥 잡소리나 잔소리가 없게끔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런 식구라든지 기본 구절 운영 연습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해설을 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고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즉 독서를 하면서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실력이 부쩍부쩍 빨리 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를 이렇게 급히 하는 이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형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도 실제 이 강의를 한번 보시고 영상 아래편에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아래 한글이라든지 문서에다가 띄워가지고 넣어놓고 놔두면서 강의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직접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한자 공부는 그냥 읽고 계속 외우고 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똑같이 한번 해보는 방법이 보다 빨리 한문 문장이 느는 방법입니다. 자, 아무튼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자, 네 번째 강의, 추후 네 번째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5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